혁신산업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덩어리째 풀어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자유특구를 시행하고 있죠. 지난 7월 1차 지역 선정을 했고요. 2차 지역까지 선정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신산업 육성의 진정한 토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얘기들 경제산업부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규제 자유특구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이게 네. 무엇이고 선정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부터 들어볼까요? 네, 개념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제 자유특구는 혁신 성장과 신기술 육성을 위해 마련이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혁신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규제라고 하죠. 특히나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규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산업이 육성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데요. 이 특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이러한 규제를 대폭 풀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테스트 베드로의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가령 법령이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사업화하지 못했던 아이템이라거나 현행 규제가 워낙 촘촘하게 얽혀 있어서 사업화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특구에 지정이 되게 되면 2년 동안은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고요. 또한 연구개발 자금을 비롯해서 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그리고 특허 획득, 판로 창출, 해외 진출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꼭 필요한 지금 해제 같은데 지역 육성에도 뭐 들어보니까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누려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규제를 덩어리째로 풀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실험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될 거고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울산 하면 조선 생각이 나고요. 대구 하면 섬유 산업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기존 제조업에 혁신 기술을 더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규제 자유특구가 털을 잡기 시작하면 규제를 면제받는 분야의 기업들이 모여들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단 제약이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점이 클 것 같고 경쟁력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7월에 1차 선정에 이어서 2차도 이번에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네.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실험이 펼쳐지게 됩니까? 네, 지난 1차 때 탈락했던 울산을 비롯해서 제주도 등 총 7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무인화나 자율주행 등 미래형 자동차가 주된 산업을 이뤘는데요. 지도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지역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화면에 제2차 규제자유특구 7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수소연료 전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소 그린 모빌리티 특구로 선정이 됐고요. 전북은 친환경 자동차, 경남은 무인 선박 기술, 광주는 무인 저속 특장차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고요. 이 밖에 대전은 의료 장비를 다루는 바이오 메디컬,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 특구가 됐습니다. 반면에 바이오 의학 분야로 최종 후보까지 올랐던 충북은 결국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번 2차 지정을 위한 사전 협의는 14개 지자체의 특구 계획이 제출돼서 신기술, 규제혁신, 균형발전,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의 사전 검토와 또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쳤고요. 이 가운데 울산과 광주 등 8개 지자체의 특구 계획이 최종 지난 10월 10일에 선정이 되었고 규제자유 특구 신청을 접수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로 지정됐던 7월이었죠. 규제 특구 지역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중요할 것 같아요. 계획대로 실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7월 제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됐던 세종시를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각종 규제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에서 달리거나 실증을 하거나 상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세종시에서 지난 7월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세종시에서는 지금 자율주행 버스 상용화에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관련 리포트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15인승 소형 버스가 사람들을 가득 싣고 도로 위를 달립니다. 자연스럽게 차선을 바꾸고 방향도 전환합니다. 장애물을 감지하자 잠깐 서고 다시 출발합니다. 터널을 지나자 GPS 수신이 불안정해 살짝 좌우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일반 버스 같지만 운전자의 손은 운전대가 아닌 무릎 위에 얹고 있는 상황. 차량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지난 7월 자율주행 특구로 선정된 세종시에서는 자율주행 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자율차 산업이 육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필요한 7개 분야에서 규제를 좀 면제받는 그런 특구로 지정이 돼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실증 내지는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성과 여러 가지 기술 검증을 실시한 다음에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BRT 내부 순환로 전 구간에서 상용화를 추진하는 걸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특구로 지정되자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BRT 구간에서 무료 시범 운행을 한 뒤 2022년에는 요금을 내고 탑승하는 사업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1차 특구로 지정됐던 세종시에 관련된 내용들 자세히 레포트를 통해 저희가 듣고 왔고요. 이제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서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정도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네, 제가 세종시에 방문을 해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을 만나봤는데요. 현재 세종시에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 8곳이 세종시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내년에는 4곳이 더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관련 기업들 모두 체감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테스트를 그동안 진행했었는데 일반 도로에서 실증을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베네핏이죠. 저희 입장에선 어떤 지하도나 이런 데와 각종 교통신호들이 이제 복합된 상황이잖아요. 실도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알고리즘을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저희가 이제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처럼 규제 자유 특구로 인해서 사업하기가 한결 쉬워졌다라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아무래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들이 풀리면서 실증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상업화,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다고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와 함께 이런 인프라 활용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재정 지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은 자금력이 부족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도 사업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순통이 한결 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겠죠. 고용 창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원을 받는 금액 2억당 1명꼴로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서 이 혁신산업 육성이 쉽지 않았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신산업 육성에 제대로 된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차에 이어서 2차 규제 자유 특구까지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들 오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경제산업부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